안녕하세요. 과학금융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 추종 ETF 8종을 비교 분석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스닥백 ETF도 비교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S&P 500 ETF 그리고 나스닥백 ETF를 꾸준히 장기간 모아가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님들 중에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백 ETF 4종을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S&P 500 영상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TR-ETF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할까요? 이러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영상에서도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S&P 500 ETF에서 성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ETF가 타이거 ETF였어요. 그런데 타이거 ETF는 거래량이 가장 큰 ETF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거 ETF를 모아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 타이거 ETF를 다른 ETF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선택 기준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 혜택의 차이가 자산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대부분 S&P 500이나 나스닥백 ETF를 장기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0. 몇 %의 차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교 분석할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4개 ETF는 비용과 분배금에서 차이가 최대 0.22%나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0.22%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누적되어서 쌓이면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 투자하면 그 차이가 220만 원이었고요. 20년 동안 투자하면 이 차이가 1600만 원으로 확 커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년 동안 투자하면 65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훨씬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최대한 비용이 저렴한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와 비용 합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와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총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총보수는 네이버에 검색하기만 해도 잘 나와 있지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매달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서 검색하셔야 하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알아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보수는 말 그대로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운용하니까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예를 들어 나스닥백 지수라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 지수의 사용료 같은 걸 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기타 비용입니다.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ETF 안에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를 잘 추종하면서 매매를 최소화하면 이 수수료율을 낮출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이 여기에서 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ETF가 처음 만들어지고 운용될 때는 아무래도 사야 할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출시된 지 1년 미만인 상품들은 이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교해볼 나스닥백 ETF는 모두 운용한 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외에 ETF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보통 이 두 개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잘 추종하면서 비용을 잘 관리하고 분배금을 잘 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할지라도 운용 능력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TF의 비용은 ETF의 가격이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이 높은 ETF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살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비용 관리가 잘 되는 ETF가 장기간의 성과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지수를 잘 추종하도록 펀드 매니저의 예측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편차가 너무 큰 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좋으면서 표준 편차가 작은 ETF가 좋다는 거고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샤프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샤프 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률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감수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이 값은 클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은 S&P 500만큼 분배금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1년에 4번 배당금을 주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도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환노출형 나스닥 100 ETF 4종의 기본 현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은 4개 ETF 모두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모두 괜찮습니다. 그 다음 총보수인데요. 총보수는 4개 ETF 모두 낮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KB스타의 총보수가 0.021%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S&P 500 ETF를 비교할 때 총보수가 낮아도 뒤에서 확인할 다른 비용들이 낮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스닥 100 ETF에서는 이렇게 낮은 총보수가 꽤 의미 있는 영향을 줬다는 점, 이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배당금 지급인데요. 나머지는 분기 배당 ETF이고 코덱스만 배당금 지급 대신 지수에 재투자하는 TR ETF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P 500 ETF 비교 영상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TR ETF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게 팩트이고요. 저도 코덱스 TR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확정적인 것과 확정적이지 않은 것, 이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TR ETF가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거고요. 설령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ETF를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ETF를 모두 팔고 다른 ETF로 갈아타면 지금 매매 수수료가 발생해서 이 비용이 확정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ETF를 모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래 유튜브 채널에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 그리고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 이 3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계속해서 기타 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에이스 ETF였고요. KB스타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매매 중개 수수료율인데요. 여기에서도 에이스 ETF가 1년 내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와 KB스타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타이거가 좀 더 낮은 수준이었고요. 다음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인데요. 앞에서 에이스가 꾸준히 여러 비용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KB스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보수 때문인데요. KB스타의 총보수가 다른 타이거나 에이스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아주 저렴했는데 이 차이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타 비용이나 매매 중개 수수료율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KB스타의 기타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2022년 9월 이후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ETF는 S&P 500 ETF를 가장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나스닥 100 ETF에서도 꾸준히 낮은 수준의 비용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타이거는 S&P 500 ETF에서는 2등이었는데 나스닥 100에서는 3등으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운용 성과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TR ETF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고 지수에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간별로 성과가 좋았던 ETF 1위와 2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모두 좋은 성과를 보인 ETF는 에이스 ETF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ETF가 평균 수익률에서도 코덱스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수준이었고요. 표준 편차는 안정적으로 ETF를 잘 운용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작았던 ETF는 KB스타와 에이스였습니다. 에이스는 지난 S&P 500에서도 그러더니 나스닥 100에서도 성과는 좋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샤프 비율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 ETF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분배금을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고요. 이 차이도 쌓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배금은 KB스타가 가장 많이 주고 있었는데요. 타이거는 S&P 500도 그러더니 나스닥백도 다른 ETF들보다 분배금을 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KB스타가 앞에서 운용 성과는 상대적으로 좋진 않았지만 거기서의 부족한 부분을 배당금으로 보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오늘 저희가 수치로 확인한 내용이 크게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과 배당률 이 두 개였잖아요. 세 개의 ETF가 모두 지수를 똑같이 잘 추종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두 개의 수치만 놓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적고 배당금은 많이 주는 ETF가 좋을 거예요. 따라서 배당률에서 비용을 뺀 수치가 클수록 좋다고 봤을 때 이 수치가 가장 큰 ETF는 KB스타였습니다. 그 다음이 에이스였고요. 마지막은 타이거였는데요. KB스타와 타이거의 차이가 0.22%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주당 가격이 타이거가 가장 비싼데요. 아무래도 일정한 금액에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면 한 주당 가격이 비싼 타이거는 현재로선 여러모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에이스는 두루두루 부족함이 없이 잘 운용되고 있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KB스타는 최근에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배당금을 잘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두 개 중에서는 딱히 어떤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ETF는 없는 것 같고요. 둘 중에 성향에 맞는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S&P 500 ETF 비교 영상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보시면서 타이거 ETF의 성과가 좀 좋지 않아서 팔고 갈아타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제가 코덱스 ETF를 판단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팔고 다시 매수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S&P 500이나 나스닥백은 운용사 간 경쟁이 심한 ETF들이기 때문에 운용사에서도 운용하면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포스팅을 통해서 이 현황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참고하시면서 영 개선이 안 된다 싶을 때 조금씩 갈아타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좋은 ETF를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